산기슭 묘 앞에서 남자가 무릎을 꿇었고 손에는 낡은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바람에 날렸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 나 너무 늦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걔는 묘 옆에서 울부짖었어요. 남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을이었고 60대 남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 묘를 도시로 옮기기로 했고 이사 가기 전에 정리를 해야 했어요. 남자의 이름은 장호였고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났고 묘는 산 중턱 외진 곳에 있었어요. 비만 오면 길이 끊겼고 찾아가기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남자는 생각했어요. 도시 공원묘지로 옮기면 관리도 쉽고 자주 찾아갈 수 있다고요. 아들이 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함께 살자고 계속 권했습니다. 남자는 마침내 마음을 먹었고 묘도 함께 옮기기로 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꺼냈고 노인 한 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자리는 건드리면 안 된다 했고 어머니가 직접 정하신 곳이라 했어요. 남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이 자리를 직접 골랐다는 걸요. 하지만 너무 불편했고 관리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남자는 피식 웃으며 돌아섰고 미신 따위는 믿지 않는다 했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고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고 산 쪽을 바라보니 불안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마음을 굳혔고 이장 날짜를 잡았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계속 말렸지만 남자는 듣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정하신 자리라 해도 세상이 변했다 생각했고 편한 곳으로 모시는 게 효도라 여겼습니다. 인부들을 불렀고 날짜를 정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혼자서라도 하겠다 했고 도시에서 인부들을 데려오기로 했어요. 이장 당일 새벽이었고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먹구름이 산을 덮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남자는 일찍 일어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인부 2명이 함께 왔고 삽과 도구를 들고 있었어요. 묘 앞에 도착했을 때 주변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바람만 쌩쌩 불었어요. 남자는 묘 앞에 섰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고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첫 삽을 들었고 흙에 꽂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개 한 마리가 나타났고 묘 옆에 앉았어요. 남자는 그 개를 본 적이 없었고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개는 낮게 울기 시작했고 묘를 지키듯 앉아 있었어요. 조용히 해, 미친 개야. 남자는 짜증을 내며 삽질을 계속했고 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고 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인부들도 불안한 표정이었고 서로 눈치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고 삽자루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남자는 균형을 잃을 뻔했고 발밑에 흙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부 한 명이 말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안 좋으니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고 이미 시작한 일이라 했습니다. 돈도 다 지불했고 오늘 끝내야 한다 했어요. 다시 삽을 들었고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개는 계속 울었고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먹구름이 더 짙어졌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지만 점점 세차게 내렸어요.
인부들은 우산을 펼쳤고 남자는 계속 삽질을 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남자는 중얼거렸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흙을 파낼수록 불안감이 커졌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개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비는 더 세차게 내렸어요. 묘 주변 흙이 질척해졌고 발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부들은 점점 뒤로 물러났고 남자 혼자 삽을 들고 있었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고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비인지 땀인지 구분이 안 됐고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삽끝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남자는 잠시 멈췄고 숨을 고르며 흙을 걷어냈어요. 조심스럽게 흙을 치우자 낡은 나무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관이 아니었고 작은 상자였어요. 남자는 처음 보는 거였고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를 모실 때 이런 상자를 넣은 적이 없었거든요. 인부들도 이상하다 했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손을 떨며 상자를 들었고 무게가 가볍게 느껴졌어요. 뚜껑에 흙이 묻어 있었고 조심스럽게 털어냈습니다. 개는 울음을 멈췄고 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남자는 뚜껑을 열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고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어요. 비에 젖지 않게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고 남자는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고 어머니의 글씨였어요. 남자는 편지를 펼쳤고 눈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장호야, 내가 이 흙을 밟고 자랐구나. 이 흙이 널 지켜줄 거야. 엄마는 여기서 너를 볼 거란다. 절대 이 자리를 떠나지 마라. 너를 낳고 키운 이 땅에서 엄마는 너를 평생 지켜볼 거야. 힘들 때마다 이 산을 보렴. 엄마가 항상 여기 있단다. 편지를 읽는 동안 남자의 손이 떨렸고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고 글씨가 번졌어요. 남자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고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나 너무 늦었어요. 비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인부들은 조용히 물러났고 개만 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기억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이 자리를 직접 골랐던 날을요. 산을 오르며 여기저기 살펴보시더니 이 자리가 좋다 하셨습니다. 남자는 왜 이런 불편한 곳을 고르시냐? 물었던 기억이 났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요. 마을이 다 내려다 보이고 내가 어디 있든 볼 수 있다고요. 남자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불편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남자는 편지를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식만 생각하셨고 죽어서도 지켜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불편하다며 그 자리를 옮기려 했던 겁니다. 남자는 울었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20년 동안 묻어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남자는 장례를 치르느라 바빴고 제대로 슬퍼할 시간이 없었어요. 장남으로서 모든 걸 책임져야 했고 눈물 흘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바쁘게 살았고 1년에 한두 번 묘를 찾았어요. 찾아올 때마다 길이 힘들다 생각했고 관리하기 어렵다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보고 계셨고 평생 지켜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자리가 맞았던 거네요. 남자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고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묻었습니다.
흙을 한 삽 한 삽 되돌려 놓았고 묘는 다시 덮였어요. 인부들도 함께 도와줬고 묘를 원래대로 만들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에 햇살이 비쳤어요. 무지개가 떴고 산 너머로 펼쳐졌습니다. 개는 여전히 묘 옆에 앉아 있었고 이제는 조용했어요. 남자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절을 올렸습니다. 다시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남자는 도시로 가지 않았고 마을에 남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함께 살 수 없다 말했어요. 아들은 이해했고 가끔 내려오겠다 했습니다. 남자는 매주 묘를 찾았고 묘 주변을 정리했어요. 풀을 뽑고 흙을 다듬었고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길이 험해도 상관없었고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어머니께 가는 길이었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산에 꽃이 피었고 여름이 되면 나무가 우거졌어요.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었고 겨울이 되면 눈이 쌓였습니다. 사계절 내내 남자는 묘를 찾았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남자는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바람 소리로 들렸고 새소리로 들렸습니다. 그 개는 자주 나타났고 묘 옆에서 남자를 기다렸어요. 남자는 개에게 밥을 줬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누렁이라 불렀고 누렁이는 남자를 따라다녔어요. 몇 년이 흘렀고 누렁이는 늙어갔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남자가 묘를 찾았을 때 누렁이가 묘 옆에 죽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렸고 누렁이를 묘 옆에 묻어줬어요. 작은 돌을 올려놓았고 고마웠다 중얼거렸습니다. 누렁이도 어머니를 지켜준 거라 생각했고 함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남자는 묘 옆에 나무를 심었고 봄이 되면 꽃이 피는 나무였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하얀 꽃이 가득 피었고 산을 환하게 밝혔어요. 마을 사람들도 그 나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우가 정말 효자가 됐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 남자는 70이 넘었고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묘를 찾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올랐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묘에 도착하면 앉아서 쉬었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찾아왔다고, 늘 이 자리에 계셔서 감사하다고요. 새벽 안개가 피어오를 때 남자는 묘 앞에 앉아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햇살이 흙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바람이 잔잔히 스쳐갔어요. 묘 옆 나무는 매년 꽃을 피웠고 남자는 그 아래서 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어요. 저 나무가 장우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저 꽃이 아들을 축복하는 거라고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남자는 평소처럼 묘를 찾았고 눈을 치우며 절을 올렸어요. 그날 밤 남자는 편안히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어요. 장우가 어머니 품으로 갔다고, 이제 함께 계신다고요. 남자도 어머니 곁에 묻혔고 나무는 두 사람을 지키며 서 있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그늘을 만들어요.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면 눈을 맞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그 자리를 지나며 고개를 숙이곤 해요. 어머니의 사랑과 아들의 참회가 그 흙 속에 함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안 옮길게요. 여기가 맞았네요. 남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고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산을 맴돌았어요.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는 변하지 않았고 나무는 계속 꽃을 피웠습니다. 누군가 그 길을 지나갈 때
멈춰서서 묘를 바라보곤 했어요. 무언가 느껴지는 자리였고 마음이 숙연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지켜보던 자리였고 아들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곳이었어요. 그곳엔 후회와 용서가 있었고 사랑과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자라고 어른이 되었어요. 세대가 바뀌어도 그 이야기는 전해졌고 장우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고 늦었다 생각될 때가 진짜 늦은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장우는 깨달았고 남은 삶을 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고 어머니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묘 옆 나무는 지금도 서 있고 매년 봄이 되면 꽃을 피웁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릴 때 사람들은 말해요. 저게 어머니의 미소라고, 아들을 향한 축복이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 흙 속에는 두 사람이 함께 쉬고 있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마을은 그 아래 펼쳐져 있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부모의 사랑이었고 자식의 그리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지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살아있을 때 효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깨달았을 때 실천하라는 이야기였어요. 장우는 그걸 보여줬고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묘 앞에 선 누군가는 자신의 부모를 떠올리고 오늘 전화라도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장우가 남긴 선물이었고 어머니가 바라던 일이었어요. 산이 묘는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나무는 계절마다 모습을 바꿉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그곳에 담긴 사랑이었고 끝까지 지켜진 약속이었어요. 다시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게요. 장우의 약속은 지켜졌고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영원히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영상이 찾아옵니다.